안녕하세요.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라의 천년 역사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는 북쪽의 땅 고구려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하고 활을 쏘아 100번이면 100번 모두 명중시켰던 전설의 영웅.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게 도왔다는 신비로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주몽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 제13권 고구려 본기 그 첫 번째 장은 역사라기보다는 한편의 웅장한 신화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태동하던 그 신비롭고 힘찬 기운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좋은 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숙면을 돕기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져 깊은 밤의 고요함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워 전설이 시작되는 태고의 숲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삼국사기권 제13 수충정난정국 찬화 동덕공신 계부의 동삼사 검교태사 수태보 문화시중 판상서예부사 지편전대학사 감수국사 상주국으로 치사 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만 신하 김부식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편찬하다. 고구려 본기 제1시조 동명성왕 유리왕 동명성왕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카오시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또는 추모, 중해라고도 한다. 이에 앞서 부여왕 헤브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후사를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러 큰 바위를 보고 말이 마주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보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빛 개구리 모양이었다. 혹은 개구리가 아니라 달팽이라고도 한다. 왕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자식이로구나 하였다. 이에 거두어 그를 키웠다. 이름을 금화라 하고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후에 국상 아람불이 말하기를 어느 날 하느님이 내게 내려와 말씀하시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는 이곳을 피하여라. 동해가에 가서번이라 불리는 땅이 있다. 토양이 기름지고 비옥하여 오곡을 기를 만하니 도읍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람불이 왕에게 권하니 도읍을 이곳으로 옮겨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하였다. 그곳에 옛 도읍에도 사람이 있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나 자칭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는 이가 와서 도읍한 적이 있었다. 헤브루가 붕어하고 금화가 후사를 이었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얻어 사연을 물으니 말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입니다. 여러 자매들과 함께 놀러 나왔습니다. 때마침 한 남자가 있었는데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였습니다. 그가 저를 유혹하여 웅심산 아래 압록강변에 있는 방 안에서 사통하였는데 그 뒤 그는 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중매도 없이 남자를 따랐다 하여 꾸짖으시고 마침내 우발수에 귀양 보내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방 속에 그 여자를 가두었다. 해가 그곳을 비추어 여자가 몸을 피하면 햇빛이 다시 따라와 비추었다. 이로 인하여 잉태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그 크기가 5대쯤 되었다. 왕이 이를 개와 돼지에게 버렸으나 모두 먹지 않았고 또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와 말이 피하였고 후에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다. 왕이 이를 쪼개고자 하였으나 깨뜨리지 못하고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미가 이를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뛰어나고 기이하였다. 겨우 나이 7살에 철이 들어 남달랐고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으니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어에 활 잘 쏘는 이를 주몽이라 하므로 그것을 이름으로 삼았다. 금화에게 7 아들이 있어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들의 재주가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맏아들 대소가 왕께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고 그 사람됨이 용맹스러우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소서 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이 준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줄여 여위게 만들었고 둔하고 느린 말을 잘 길러 살찌게 하였더니 왕은 살진 말을 자신이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그 뒤에 들판에 사냥하러 갔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므로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화살 하나로 쏘아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다시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으나 주몽의 어머니가 이를 몰래 알아채고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인들 가지 못하겠느냐? 만약 지체하여 머무르다 욕을 당하느니 멀리 가서 뜻을 펼치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였다. 주몽은 이에 오이, 마리, 협부 등 세 사람과 벗이 되어 엄리대수로 갔다. 엄리대수는 개사수라고도 하며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 건너고자 하였으나 다리가 없어 쫓아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하여 물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다가왔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은 건널 수 있었고 물고기와 자라는 인에 흩어져 뒤쫓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이 모든 곡에 이르러 위서에서는 보술수에 이르렀다고 한다. 세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은 삼배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장삼, 기운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수초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 하자 삼배 옷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제사라 합니다 라 하였고 장삼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무골이라 합니다 라 하였고 수초 옷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묵거라 합니다 라고 대답했으나 성은 말하지 않았다. 주몽은 제사에게 크씨, 무골에게 중씨씨, 묵거에게 소씨씨 성을 내려주고 곧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큰 명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세 현인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 재능을 헤아려 각각 일을 맡기고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위서에는 승골성에 이르렀다고 한다. 주몽이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과 강이 험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도읍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며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씨를 성으로 삼았다. 혹은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는데 그곳 왕이 아들이 없어 주몽을 보고 비상한 사람임을 알고 그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고 왕이 죽자 주몽이 후사를 이었다고도 한다. 이때 주몽의 나이는 22세였으며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신라시조 혁거세 21년, 갑신년, 기원전 37년이었다.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 불악과 맞닿아 있어 침입과 약탈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하여 복종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왕이 비류수 가운데 채소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고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류국에 이르렀다. 그 나라 왕 송양이 나와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 깊은 곳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자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니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대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구나 라고 하였다. 주몽이 답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을 정하였다 라고 하였다. 송양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다. 땅이 좁아 두 주인을 용납하기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정한 지 얼마 안 되니 나의 속국이 되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에 분노하여 그와 말다툼을 하고 또 서로 활쏘기로 제주를 웰파이 겨루었는데 송양이 당해낼 수 없었다. 2년 전 36년 여름 6월 송양이 나라를 바치고 항복해오니 그 땅을 다물도 토목도로 삼고 송양을 봉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 하므로 이로써 이름을 지은 것이다. 3년 전 35년 봄 3월 황룡이 곤령에 나타났다. 가을 7월 상서로운 구름이 곤령 남쪽에 나타났는데 그 빛깔이 푸르고 붉었다. 여름 4월 운무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7일 동안이나 색을 분별하지 못했다. 가을 7월 성곽과 궁시를 지었다. 6년 전 32년 가을 8월 신령스러운 참새가 궁궐뜰에 모여들었다. 겨울 10월 왕이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쪽에 행인국을 치게 하고 그 땅을 취하여 성읍으로 삼았다. 11년 가을 9월 난세가 왕의 누대에 모여들었다. 겨울 11월
왕이 부위엄에게 명하여 부곡절을 쳐서 멸하게 하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 14년 전 24년 가을 8월 왕의 어머니 유화 부인이 동부여에서 돌아가셨다. 그 왕 금화가 태후의 예로서 장사 지내고 마침내 신묘를 세웠다. 겨울 10월 왕이 부여의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보내어 그 덕에 보답하였다. 19년 기원전 19년 여름 4월 왕자 유리가 부여로부터 그 어머니와 함께 도망쳐 돌아왔다. 왕이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 가을 9월 왕이 승하하니 세상을 떠나니 그때 나이 40세였다. 용산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동명성왕이라 하였다. 유리왕